노후에는 소중한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과 굳이 화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당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때가 지나고 세월이 바뀌면 어떤 사람은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잎처럼 멀어집니다. 사람의 인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 정약용 역시 젊을 때에는 떨어져 나가는 모든 잎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등을 함께하던 벗들, 과거를 준비하던 동료들, 같은 피를 나눈 친족들, 심지어 저를 모함하고 배신했던 사람들까지 언젠가는 모두 화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면 형제나 벗이라면 끝까지 함께 가야 옳다.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반복해서 주는 사람들과 굳이 화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담담하게 거리를 두고 당신의 마음과 남은 시간을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쓰라림이 이제는 당신의 삶 전체를 뒤흔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신은 그 상처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화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용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오늘 저는 당신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마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신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화해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라고, 관계를 끊는 것은 옹졸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가을에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족쇄처럼 매달고 살던 죄책감과 의무감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시라고 제가 건네는 위로입니다.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이들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남은 기력을 다 쓰지 마십시오. 그 대신 내가 그들 앞에서도 후세의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된다. 이 한 줄만 가슴에 품으시면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당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오랜 친구 사이에서, 직장 동료 사이에서, 심지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그런 상처는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어떤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일까요? 왜 한때 가까웠던 사람이 돌변하여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것이 질투심일 수도 있고, 열등감일 수도 있고, 우월감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 안에 쌓여온 감정과 성향이 어느 순간 당신을 향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런 뿌리 깊은 것들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평생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변할 수도 있겠지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한번 당신을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가능성이 있고, 한번 당신을 무시한 사람은 또다시 무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냉소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인간을 관찰해온 결과입니다. 둘째, 인간관계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도 재산 문제가 끼어들면 관계가 틀어지고, 친구 사이에도 성공과 실패가 갈리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고, 그 비교에서 자신이 뒤처진다고 느끼면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당신이 힘들어할 때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보다 못할 때는 호의를 베풀지만 당신이 자신보다 나아지면 불편해합니다. 이것은 슬픈 현실이지만 현실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젊어서 과거에 급제하여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를 찾아와 아부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조께서 승하하시고 저에게 화가 닥치자 그들 중 대부분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아니,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를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니 그들의 이해관계도 바뀐 것입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더 이상 득이 되지 않으니 멀리한 것이고 저를 모함하는 것이 득이 되니 모함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그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런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셋째,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어쩌면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 삶에서 겪은 좌절, 인정받지 못한 분노, 채워지지 않은 욕망, 그런 것들이 그 사람 안에 쌓여 있다가 당신을 향해 터져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처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 스스로를 덜 탓하게 됩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선택이었고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바꿀 수도 없었고 바꿀 의무도 없었습니다. 넷째,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 가까웠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멀어지기도 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생깁니다. 예전에는 가까웠으니 지금도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괴로워집니다. 예전에는 나를 좋아했으니 지금도 좋아해야 한다고 기대하면 상처받습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는 점점 더 표피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마을에서 태어나 한 마을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웃이 곧 친척이고 친척이 곧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며 살고 관계도 자주 바뀝니다. 깊은 관계보다는 얕은 관계가 많아지고 오래된 관계보다는 새로운 관계가 더 많아집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관계의 배신도 더 쉽게 일어납니다. 깊은 유대감이 없으니 쉽게 등을 돌릴 수 있고 오랜 역사가 없으니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천하의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관계는 시작되고 어떤 관계는 끝납니다. 어떤 관계는 깊어지고 어떤 관계는 얕아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와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화해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왜 상처를 준 사람에게까지 손을 내밀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용서의 미덕에 대해 배워왔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하면 용서해 주어야 하고 다투었으면 화해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종교에서도 교육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고 화해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용서와 화해가 좋은 것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소한 다툼, 일시적인 오해, 실수로 인한 상처라면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반복되는 배신, 의도적인 모욕, 악의적인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용서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화해는 쌍방이 원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당신 혼자서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화해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형제니까 화해해야 하고 부모 자식이니까 용서해야 하고 오래된 친구니까 다시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옹졸하고 속 좁은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편지가 번화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써야 한다. 여기서 저는 원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에게도 원수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과 굳이 화해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가족이면 무조건 화목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아무리 싸워도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는 가족을 보여줍니다.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어려울 때는 서로 도우며 부모는 자식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름다운 가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정상이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재산 다툼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깊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면 그 가족과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형제가 당신을 배신했다면 그 형제와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모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잘못을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내가 더 노력하면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틀어지면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내가 더 잘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관계는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상대방이 그 손을 잡지 않으면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상대방이 그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를 모함한 사람들과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하고 싶었고 오해를 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오해를 풀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손을 내밀수록 그들은 저를 더욱 만만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쌍방이 원해야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뿐이라는 것을. 다섯 번째 오해는 화해해야 마음이 편해진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해하지 못한 관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 생각이 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해해야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면 물론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화해한 척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화해한 척 웃는 것 마음속에는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으면서 괜찮은 척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화상과 같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화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에서 옵니다. 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의 사과를 기다리지 않고,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하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 기대를 버리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혹시 오래전에 상처를 준 사람을 아직도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밤에 잠들기 전 그 사람 생각에 잠을 설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첫째, 화해하지 않는 것과 원망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평생 미워하며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과 원망은 그 자체로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독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그 사람을 원망하느라 하루를 망치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화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둘째, 거리를 두는 것은 성숙한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리를 두는 것을 도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는 그냥 두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할지 안 변할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저를 모함한 사람들과 완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그들의 소식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저는 비로소 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수많은 저수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저가 그들과의 화해에 매달려 있었다면 그런 작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쏟았을 에너지를 제 학문에 쏟았기 때문에 그런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체력도 넘치고 정신력도 왕성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설령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도 언젠가는 그 사람도 변할 것이라 기대하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정신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낼 것인지, 어떤 관계에 에너지를 쏟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느라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넷째, 진정한 평화는 내면에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해를 평화로 착각합니다.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모든 관계가 원만해지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갈등이 있고 모든 관계가 원만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당신 내면에서 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과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논어의 구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전은 한없이 즐거우면서 음란하지 않고 슬프기 그지없지만 상하지 않는다. 기쁨이 지나치면 방탕이 되고 슬픔이 지나치면 해로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화해에 대한 집착도 지나치면 당신을 해롭게 만듭니다. 화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해는 수단일 뿐이고 진정한 목적은 당신의 행복과 평안입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먼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과거에 상처받고 실망했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했던 자신을, 때로는 너무 순진했던 자신을, 때로는 너무 믿음이 많았던 자신을 따뜻하게 포용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과가 없어도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성숙이자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당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십시오. 세상에는 당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들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의 재해를 당했다고 해서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사나이의 가슴 속에는 항상 가을매가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듯한 기상을 품고서 천지를 조그마하게 보고 우주도 가볍게 손으로 요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녀야 옳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배신도 한때의 재해입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당신의 꿈과 목표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쓰라린 경험들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현명해져야 합니다. 둘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상처를 준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굳이 그들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적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당신에게 접근할 때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연락해 오더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응답하십시오. 개인적인 이야기나 감정적인 대화는 피하고 사무적이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적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뜻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그들에 대해 험담하거나 비방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참여하지 마십시오. 침묵을 지키거나 화제를 바꾸십시오. 그들을 비방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셋째,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로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십시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든 오랜 친구든 아니면 최근에 만난 좋은 사람이든 말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더 진실한 감정을 나누십시오. 저는 유배지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구상했으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의료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강제로 떠나온 곳이었지만 저는 그곳에서도 새로운 관계를 통해 제 삶을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모든 관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선별적으로 더 신중하게 하지만 더 깊이 있게 관계를 맺으십시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적은 수의 사람들과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넷째, 그들 앞에서 당신의 성취를 자랑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무시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명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은 당신 자신과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과만 나누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다섯째, 때로는 그리움과 후회가 밀려올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화해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에도 때로는 그리운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그리운 감정이 들더라도 그것이 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좋았던 기억만 선별적으로 떠올리지 말고 왜 그 관계가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저도 유배지에서 때로는 예전의 동료들이 그리웠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며 세상을 논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배신한 이유를, 그들이 보여준 본성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완벽주의적 성향입니다. 모든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는 강박적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둘째는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계속해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이런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죄책감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내가 더 노력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일방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심리적 동기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것들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는 마십시오.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런 가르침이 너무 냉정하고 차갑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인정머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가장 따뜻하고 지혜로운 자기 사랑의 방식입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자기 학대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과가 없어도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노년에 이르러서야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것은 전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도 썼습니다. 불안빈 환불균.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불공정한 것을 걱정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혼자 있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걱정하십시오. 당신을 제대로 대해주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혼자 있으면서도 당신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무조건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의무감이나 사회적 압박 혹은 남들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그 관계가 회복될 가치가 있다고 냉정하게 판단될 때만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가? 단순히 미안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실제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가? 말로만 하는 사과는 믿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다른 행동을 보여줄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관계가 회복되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긴장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닙니다. 넷째, 당신 스스로가 정말로 그 관계를 원하는가? 의무감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기준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화해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무리해서 화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노년기의 인간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기존 관계의 질을 깊게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역할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면서 더 진실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장점들을 살리십시오. 상처를 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한 자리에 새로운 의미와 깊이를 가진 관계들을 채워 넣으십시오. 기존에 좋았던 친구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통해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봉사활동이나 종교활동, 평생 교육과정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인연을 만들어 가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깨닫는 지혜 중 하나는 모든 관계가 동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기쁨과 에너지를 주고 어떤 사람들은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며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위축시키고 후퇴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장점을 보고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단점만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이제는 그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남은 소중한 인생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저는 이렇게도 썼습니다. 검소한 연후에야 능히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후에야 능히 자애로울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하고 해로운 관계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진정으로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자애롭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얽힌 관계들 속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베풀기도 어렵습니다. 저의 생애를 돌아보면 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모함을 당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로부터도 동료들로부터도 심지어는 친척들로부터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저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선 최고의 실학자로, 개혁 사상가로, 위대한 철학자로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과거의 상처와 원망에 사로잡혀 화해만을 추구했다면 과연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들과의 화해에만 매달려 있다면 당신의 진정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에 매달려 있고 화해를 위해 애쓰느라 괴로워하고 있다면 결국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상처 준 사람들은 아마도 당신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매달리는 것을 즐길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그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그들에 대한 가장 훌륭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화해를 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충동적으로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결정했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다시 접근해 와도 주변에서 화해를 권해도 사회적 압력이 있어도 말입니다. 당신의 평안과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요구에 맞춰 사는 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와 화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복수나 원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평온하고 지혜로운 거리두기일 뿐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책임지도록 두고 당신은 당신만의 평화롭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들이 변하기를 기다리지도 말고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도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화해를 위해 쏟아부었는지를 말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궁리하고 때로는 자존심을 굽혀가며 먼저 연락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더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까? 저가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런 무의미한 순환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도 썼습니다. 실없이 칭찬하면 말이 무게를 잃는다. 근거 없이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마찬가지로 진심 없는 화해를 위해 애쓰는 것은 당신의 인격과 존엄성을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상대방도 당신의 진심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을 만만하게 보거나 이용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그 누구의 인정이나 승인이 없어도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겪어온 시행착오 극복해온 어려움들이 모두 당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의 인정에만 의존한다면 당신은 평생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가 유배지에서 깨달은 또 다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한마디는 아랫사람의 인생을 들었다 놓았다 한다. 권력 관계의 냉혹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당신보다 우위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장 상사든 가족 중 어른이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화해를 위해 다가갈 때 이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기회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심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권위가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화해가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들과 거리를 두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그들은 비로소 당신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화해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들이 변했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이 얻게 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진정한 내적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거나 그들의 변화를 기다리느라 마음고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당신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쏟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존감과 자신감이 회복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더 건강하고 깊이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해로운 관계를 정리한 자리에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물은 흐릅니다. 어떤 물방울은 함께 흘러가고 어떤 물방울은 갈라져 다른 길로 갑니다. 그것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흐름이 막히고 물이 썩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는 평생 함께 가고 어떤 관계는 중간에 갈라집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준 사람과 굳이 화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십시오. 가을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듯이 당신도 때로는 어떤 관계를 놓아줘야 합니다. 그것은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들이 당신 마음의 겨울숲에 작은 불씨 하나로 남아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음 봄을 위한 준비입니다. 혹시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다음에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구독과 응원을 남겨주십시오. 언제나 당신의 평안한 노후를 멀리서 빌고 있겠습니다.